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장난이거나 그런 형태에 따른 채널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비트코인 멸망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요거 주말에 잠깐 좀 많이 보였는데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9년에 무너진다라는 소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극도로 높은 수수료를 지속을 하게 되면 계속 반영구적으로 갈 수가 없다. 비현실적이다. 이건 지금 상황만 본 거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진화가 될 것인지, 변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상품군을 끼워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굴에 따른 먹을거리가 많이 줄어드니까 어떤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해시레이트가 지금은 뭐 2년 전 때보다 낮아졌다. 그리고 수익률도 줄어도 해시율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5년 후면 51% 공격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비트코인의 채굴 회사들은 여기서 떠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이 점점 취약해진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다라는 내용이 있겠고요. 이번으로 이제 채굴의 전체 비중이 만약에 한 3%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점차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마도 채굴 회사들에 따른 그런 고정 비용이 너무 커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BRC20이라는 애들에 따른 발전 과정도 그냥 좀 여기에서 한 번쯤은 다시 봐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어차피 코인 시장이 이 정도까지 커졌는데 그냥 나머지 비트코인 재단과 이런 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분이 사용하고 싶어도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괜찮은 유틸리티가 좀 많이 사라졌다. 근데 이게 과연 그런 정석성이 보여줄 거냐 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분에 따른 주장이 물론 무슨 의도로 이걸 썼는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학자적 관념으로 보았을 뿐인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상황에 있는 시총이 이 정도까지 커졌고 그리고 선물 ETF까지 됐던 이 시점에서는 이게 붕괴된다고 한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분들도 충분히 상품을 등록을 시킬 때는요. 대부분 여러 가지 영속성을 좀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따른 의견은 저는 오히려 존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코인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비트코인의 약간의 불안정성은 조금 있긴 해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붕괴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성장도 같이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코인 거래의 도박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 일지언정 그래도 요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손해본 65%가 원금 절반 이상을 잃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투자와 도박 중 어느 쪽에 가깝냐 80% 도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일반 국민들한테 서베이 해가지고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하세요. 그리고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화폐와 달리 실체가 없다. 53.2%.
그리고 사업 종료 러그풀 우려가 21%, 시세 조정 15%. 의외네요. 예, 시세 조정이 15%밖에 안 나왔다니 이게 이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라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됐고 손해가 51%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 인식에 따른 방향성은 투자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를 보게 되면 단타를 하기 위해서가 40%, 그리고 호기심 재미가 20%, 합치면 60%죠. 이분들은 솔직히 이 코인 시장이 기부 활동만 했다라고 저는 좀 쓰디쓴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 재미로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진짜 이 재미라고 한다라는 건 자기가 돈이 진짜 많아서 10,000원, 20,000원 정도 그냥 오락실 가서 코인을 넣었는데 그게 100원, 200원짜리가 아니고 10,000원씩 넣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생각은 상관없다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웃긴 건, 자, 30대 이하 다중 채무자 140명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65% 수준인 20조 원이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금이 해외 쪽에서 장난을 좀 많이 쳐서 쭉쭉 다 빨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 돈 번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빚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데 이건 부동산이 좀 껴져 있어서 따로 볼 필요성이 있어도 부동산 빼고도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K뱅크 신용대출의 60% 4조 원이 업비트 유저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돈을 만약에 할 거라고 하면 이왕 한 거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진심은 100만 원이 넘어갔다고 하면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네. 직장을 좀 오래 다니고 내가 연차가 좀 높아지고 해서 100만 원을 상당히 투자할 때는 우습게 보지만 꼭 이상하게 명품 가방이나 이런 거 살 때는 그냥 좀 신중해지거든요. 뭐 다른 제품을 살 때는. 근데 투자할 때는 좀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뭐 얼마나 벌겠어. 하지만 그때 그 소중함이 나중에 그 습관이 얼마나 좋은 습관으로 발전하는 그 기틀이 되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아예 그냥 괜찮은 코인들 위주로만 담아서 수익성 어느 정도 적당성만큼만 내는 형태로 가는 게 좋겠죠. 모든 건 투자에 있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의 기본은 내 욕심에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에 있는 그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할 거냐가 매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냥 조금만 더 하다가 무너지고 부러지고 하는 걸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 자기만의 기준선과 그만큼 경험치가 어느 정도 중요하는데 그 기준선과 경험치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시장에서는 다 그만큼에 따른 비용을 많이 다 냈죠. 네. 손실로 인해서 비용을 다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이 시장에서 배움을 위해서는 약간의 손실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코인이 워낙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상당히 힘들어도 그래도 이 시점에서 현실적 변화는 안 생깁니다. 알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저는 어떡하나요? 라고 이제 매번 물어보시는데 알트코인도 사라지지만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나급 같은 정도로 그런 사건만 안 터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불장이 올 때 같이 타는데 알트는 가장 늦게 마지막 화력 시점에서 터져주기 때문에 비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첫 구간대가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8천만 원대라고 하면 못해도 5천만 원 정도나 8천만 원이 살짝 넘어가는 그 시점이 나와야 비로소 알트들이 이제 꿈틀꿈틀하지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공통 부자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공통된 부분은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내가 자금도 좀 부족하고 이미 물렸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적고 오로지 나는 본전보다 살짝 더 위에만 그 정도로 소박하게 보시는 분들은 기간으로 기간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ETF는 언젠간 될 것이고 그 ETF로 인한 성장 동력은 충분히 열려져 있다. 그때까지 누가 버틸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시점에서 추석 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나는 어떠한 패턴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번 시점에서도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또 그런 실수를 안 할 자신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